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방송 매체를 이용하는 행태도 달라졌습니다. 수년째 감소하던 TV 이용 시간도 늘었지만요. 무엇보다 이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을 하는 OTT 가입자가 확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 평소에 쉴 때, 집에서 쉴 때 TV 보는 시간이 많나요? 아니면 이 OTT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솔직히 OTT 이용 시간이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TV 볼 거 없잖아요. OTT에서 골라보는 재미가 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창기에만 해도 굳이 돈을 내고 내가 가입을 해야 돼? 이거 내가 10,000원씩 내야 돼? 돈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 최근에 국민 3명 중에 1명이 돈 내도 돼. 돈을 내고 OTT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가입자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는 겁니까? 지난해에 사람들이 방송 매체를 이용을 어떤 걸 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료 OTT 이용자 비율은 35%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2020년만 해도 OTT 이용자가 14%밖에 안 됐거든요. 1년 사이에 이게 2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불과 1년 만에요.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유튜브 65.5%, 넷플릭스, 티빙 그리고 웨이브 등 토종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4.4% 정도였습니다. 네. 지하철 이동할 때 봐도 네. 휴대폰으로 이 OTT 시청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동할 때, 또 약속 장소에 내가 나갔는데 카페에 먼저 도착을 해서 할 거 없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틈틈이 시간 날 때 OTT 보시는 분들 많죠. 자, 그래서 이제 하루 평균 OTT 이용하는 시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19년 1시간 정도 보던 걸 2020년에는 1시간 16분, 지난해에는 1시간 20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이요. 또 OTT 이용률도 70% 가까이 됐는데요. 전년보다 이게 3.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건 케이블 방송이나 그 지상파 TV를 통해서 시청을 하는 분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TV 이용 시간이 아직까지는 OTT 이용 시간을 넘습니다만, 최근 수치를 보면 TV 이용 시간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20년에는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전년보다 14분 늘어서 3시간 9분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게 지난해는 3시간 6분으로 줄었습니다. 3분? 3분 정도면 얼마 안 줄었는데 3시간이나 보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2배, 많게는 3배 정도 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TV 보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네. 바로 그만큼 OTT 수요로 옮겨간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세대별로도 체감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보면 집에 TV를 두지 않고 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집에 TV가 없다는 게 좀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십니까? 잘 와닿진 않죠. 사실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신혼가구 고를 때 기본으로 사실 TV는 다 장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TV가 없다? 혼자 사는 20대가 아예 집에 TV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1인 가구 TV 보유율이 92%인데 20대 이하는 이게 7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TV와 OTT파가 나이대별로 확 갈렸는데요. 주 5일 이상 TV를 본다고 대답을 한 게 73% 정도인데, 여기서 70대 이상의 경우에선 98% 정도, 대부분이 주 5일 이상 TV를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평균보다 무려 25%나 높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방금 대화를 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우린 그렇게 젊은 세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증을 한 셈인데, 큰 화면으로 봐야 눈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보지? 막 이러잖아요. 콘텐츠 이용의 개인화를 상징을 하는 이 스마트폰 사용 빈도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10대 그리고 20대는 각각
99.7%, 99.3%로 퍼센테이지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100%가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전체 평균 91.6%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네. 다양한 매체들에 같이 가입해서 멤버십을 공유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예. 최근에는 그 기존에는 사실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화하다시피 했었던 이 그렇죠. OTT 시장이 요즘은 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쇼트로 짧게 뜨는 것만 봐도 여러 OTT 업체들의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이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의 독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토종 OTT인 웨이브 그리고 티빙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양상입니다. 독자 콘텐츠와 흥행 영화들을 앞세운 글로벌 OTT 틈바구니에서 과연 토종 OTT가 얼마나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에 문을 연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등을 보유하고 있는 HBO 맥스도 국내 진출을 예고를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시장은 점차 글로벌 OTT 경쟁의 최대 승부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서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질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야 더 많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은 서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사실 가장 경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 아마 최근에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요금 이만큼 올리는데요. 무심코 동의 눌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상을 하고 있죠. 크게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크게 인상됐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소비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 안 볼래나? 이런 분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스탠다드 요금제 월 12,000원에서 1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프리미엄 요금제 4명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월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프리미엄 요금제를 보고 있는데 스탠다드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자, 최고가 요금제 기준 웨이브, 티빙보다 무려 3,000원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뭐 한 달에 17,500원? 1년이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하나에만 가입하면 모르겠는데 그쵸. 넷플릭스, 티빙, 뭐 웨이브 다 가입하면 요즘 또 SNL 하면 그쵸. 쿠팡 또 봐야 돼요. 자,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나온 이 넷플릭스의 기습적인 이용료 인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뒷말도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작품의 양적, 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 같이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는 요금을 또 대폭 인하를 했네요. 국내 소비자들 뭐 불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화날 만합니다. 자, 다른 OTT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가격을 낮출까? 아니죠. 연계 혜택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 비용을 비스무리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재빨리 따라합니다. 전부 다. 네, 급변하는 방송 시청 환경과 강력한 글로벌 사업자의 등장은 국내 미디어 업계에도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위협이 될지 또 다른 기회가 될지는 결국 방송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